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비밀스러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비밀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DJ 문나잇이에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1637년 1월 18일 김상원님에게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후기 척가파의 상징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에서 쳐들어와 남한산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임금이고 그 옆에 붙어있는 최명길이고 당최 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와중에 최명길이 청에 항복하는 국서까지 쓰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 그 국서를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말했지요. 신이 병으로 물러나 밖에 있다가 지금 비국에 도착하여 저들에게 답하는 국서를 보고서 저도 모르게 통곡하였습니다. 명부는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찌 성상께서 차마 이런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군신 상하가 함께 성을 지키다가 만약 하늘의 보살핌을 잊는다면 혹 뭔가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군신이 이는 생각하지 않고 지레 문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명분을 문란하게 하니 저들이 만약 군신의 의리로서 요구하면 끝내 성을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염려할 바가 못됩니다. 국가가 패망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니 가령 이렇게 해서 겹겹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명분에 관해 어찌할 말이 있겠습니까? 신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서 문서를 찢어버렸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70의 나이에 무슨 더 바랄 것이 있어 구차히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 속히 죽여주소서. 라고 말입니다. 제가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울면서 말했고 그러자 임금님이 말씀하셨지요. 경이 한 말이 옳기는 옳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좀만 더 설득하면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국서는 보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여 더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상과 세자께서 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지만 결단코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신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살고 싶은가 이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답을 한다 해도 아무 보탬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사졸들을 격려하여 죽을 각오를 해본다면 하늘이 보호하고 조종해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마음을 다잡으시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금은 위로는 종묘사직을 위하고 아래로는 신민을 위해 차마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 망극한 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만약 경의 말대로 실제로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기 어려우니 과연 경의 소견이 맞을지 혹자의 말이 맞을지는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위로는 조종이 있고 아래로는 신민이 있는데 부영과 백관, 공자와 왕손이 모두 한성에 들어와 침해를 당하게 될 참이니 만약 행여 이렇게 해서 벗어날 길이 생길 수 있다면 오직 이것만을 바랄 뿐이니 어찌 내 일신을 위해서겠는가. 경의 논의는 정정당당하니 대언이라 이를 만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도 어찌 생각 없이 이러한 일을 하였겠는가.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일찍 죽지 못해 오늘날 이런 일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진짜 답답해서 원. 과거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데 어찌 똑같이 보시는지. 그래서 전 몇 마디 더 보탰어요. 이제는 정말 싸울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이미 싸우고는 있었지만. 성상의 하교에 부영과 백관을 위하여 살 길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금나라 원나라 때에는 멀리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그저 사신만 보내와서 겁박하였을 뿐 그들의 목적이 도륙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적병이 성 아래까지 이르고도 벗어날 수 있었던 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정강의 화는 그 당시 제신들이 군부만 나가시면 아무 걱정 없다고 여겨 하루아침에 성을 나간 것이니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번 노적의 경우가 바로 그때와 흡사하니 경솔하게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을 굳게 지키면서 군 양이 바닥날 때까지 버티면 혹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니 왕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묻더군요. 비록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천심이 화를 내린 것이 후회하여 적이 군대를 퇴각시킨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 천하에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니 만약 군신이 굳게 지켜 뜻을 확고히 한다면 비록 망하더라도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형세가 궁박하고 역량이 부족하다 해서 대번에 이런 일을 한다면 천하가 무엇이라 하겠으며 후세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약 대신들이 찬동하고 조정의 논의가 완전히 정해졌는데 신이 감히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 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 죽지 않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니 신처럼 망령된 논의를 하는 자가 속히 사서하소서. 비록 무익한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이 출성을 요구하는데 한번 굴복한 뒤에 만약 군신의 의리를 고집하며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정차 어찌하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청하면 이는 할만하고 세패를 올리고 땅을 떼어달라고 하면 그 또한 할만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제 의견을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 그러하더라도 천심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한다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회계의 제액도 이 방법으로 벗어났으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죠. 회계의 일은 오늘날과 같지 않으니 부차가 마침 백비의 말을 따르는 데다 9천은 남은 병사 5천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마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때문에 부차가 그 말을 들어주어 9천을 잡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부차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9천을 잡아갔다면 9천 역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점강의 일이 기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의 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제 사신의 말을 듣건대 온갖 방법으로 허세를 부리고 협박을 한다고 하니 혹 전투에 패한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러한 명분을 허락한다면 결국 정에게 항거할 논거가 없어집니다. 온 성의 신민들이 화친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강화를 이루는 것이니 만약 강화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민심이 모두 붕괴할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온 성의 신민들은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존께서는 결코 보존하실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출성만을 염려하는 줄 아셨나 봅니다. 결단코 출성은 하지 않으실 거라 하시더군요. 제가 가장 울분이 나는 부분은 그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문서 중에 머리털을 뽑아 세어가며 죄를 뉘우친다고 쓴 것, 이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이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서 찢어버렸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명분을 허락한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출성한다면 그날이 나라가 망하는 날일 것인데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출성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안으로는 인심이 분열되고 밖으로는 적이 거세게 몰아붙이면 출성하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목전에 바로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음을 택할 뿐이니 결단코 이것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성상의 뜻이 정해졌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전해진 뒤에는 명분을 이미 허락한 것이 되니 어찌 감히 다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염의 필부도 죽을 각오를 한다면 위난을 면할 수 있지만 만약 거짓으로 한다면 끝내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서를 보내면 성 안에 사기가 흩어질 것이 분명하니 전하께서는 비록 자강하려 하시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종묘 사직의 존망이 여기에서 결판나는데 제신들 중에 어찌 한 사람도 사태를 제대로 헤아리는 자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묻지도 않고 대계를 정하신단 말입니까?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십니까? 임금이 자기가 이미 물어보게 하였다며 호차가 또 온다고 들었으니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처리해야 한다며 우선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조선 큰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많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청에게 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 더 울분이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최명길의 국서를 찢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최명길도 꾸짖었습니다. 그대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참옷 명성이 사후간에 자자하였는데 공등은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며 말입니다. 근데 최명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어찌 대감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감이 찢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주어야겠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찢은 복서 조각들을 다시 모아 붙이는 것입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게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는 지금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람만 보이면 울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김상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풍정등화 같은 조선의 앞길에 임금님과 최명길 씨와의 갈등에서 많이 고민되고 힘드시겠네요.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이만 오늘의 비밀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DJ 비밀정원의 문나잇이었고요. 그럼 오늘도 문나잇!